이번 시간은 주식 전망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리포트 돋보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 관련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국내적으로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당연히 미중 무역 그 대외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다음 주말이면 8월 말이 되고요. 이제 9월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워싱턴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앞으로 조금 더 상방으로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은 또 바닥권에서 힘없는 횡보를 할 것이냐 이런 흐름의 변화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무역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달 이후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좀 제가 해봤는데요.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을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8월 2일 날 중국도 바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하면 우리도 맞대응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5일 날 미국 위안화 포치에서 7위안 상회하는 현상에 따라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자국 기업의 미국 농산물 구매 중단 결정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그때까지는 중국도 계속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대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하게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7일 날 미국은 자국 정보기관에 그 중국 기업 장비 구매 금지 규정을 또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8월 8일 중국은 또 역시 히토류 산업 관련해서 협회에서 그 히토류를 무효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하면서 국내에서도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단기 테마로 또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또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8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할 것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 준비 아직 안 됐다라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증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게 되는데요. 8월 13일 날 미국의 이제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일부 품목을 연기하는 연기 면제하는 또 이제 갑작스럽게 호재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일 날 화웨이에 대한 거래 임시 면제해주는 기간을 90일간 다시 연장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화제 수처가 다시 나오면서 또 9월 1일 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 추가 관세만 부과하고 나머지를 12월 15일 이후로 관세 부과를 잠정 연기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떤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시장은 또 안정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협상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떤 환율과 미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계속해서 이 무역 전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무역에서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대응 카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미국은 추가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여력이 있죠. 10%를 갖다가 25%까지 또 공격할 수 있는 추가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추가 카드가 없죠. 무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관세 대신에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카드로 환율 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7.2위안에서 7.3위안 정도까지
10% 관세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버퍼가 생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7.2위안에서 7.3위안 정도까지 환율이 위안화가 상승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그 인정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카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이제 놓고 봤을 때, 강대강의 카드가 아니라 어떤 경제, 자국 경제, 내수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중국이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인민은행의 어떤 지준율 인하 대응을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그 LPR 대출 우대금리 확대 시행을 하면서 이 최근에 또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어떤 그 관세에 대해서 해소하는 차원, 그리고 또 내수를 부양하는 어떤 경기 부양책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방어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건데요. 금리 인하가 아예 명분이 돼버린 지금 무역 전쟁 빌미를 통해서 명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본다면은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미시행으로 인한 재정 정책 부재, 이를 통한 통화 정책으로 커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노림수가 있다. 하나, 또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 이자 지출 확대. 지금 굉장한 미 행정부가 그 정부 이자 지출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 마련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재정 부담이 지금 현재 이미 너무 적자 재정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공약에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아직도 1조 달러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그런 수순이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속해서 연준의 파월 의장을 공격하고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국채금리 장단기 역전금리 차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아래 공포에 따른 최근에 굉장히 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그 역전금리가 발생을 했지만 시장은 크게 요동을 치거나 급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진짜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지금의 단기 금리 2년물과 10년물의 어떤 금리 역전차는 경기 어떤 둔화, 심체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경기 침체로의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여드린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 실질 GDP 전망치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9년도 올해만 해도 2.3%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2020년도 1.8%까지 다소 이제 둔화는 되겠지만, 그리고 2021년에는 약 2%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신흥국, 이머징 국가도 지금 저성장으로 2%대를 성장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이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는 경기 침체로 가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물론 파월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협상이 잘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글로벌 경기가 반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흐름은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